불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교평화법 제정과 관련해 기독교계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계 여론은 종교 간 갈등 문제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종교 간 대화에 힘썼던 감신대 변선한 박사가 종교 재판에 회부돼 이단으로 출교된 지 20년을 맞아 변선한 박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 진단에서 살펴봅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중립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종교 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게 종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에 예장 합신 측 권태진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지만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오래전부터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몇몇 사건들 때문에 개신교와 불교계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법률을 제정해 종교 갈등이나 종교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독교계는 부정적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종교평화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이후 종교 편향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고 기독교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불교계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불교계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 같은 불이익을 법률로 차단하자는 취지로 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극복하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차기 정부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종교 간의 갈등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법률로 해결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불교계가 추진하는 이른바 종교평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데다 종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종교 간의 갈등을 법률로 해결하려 할 경우 종교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이는 결국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독교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로서 종교 활동을 강제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종교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거든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라는 규제 속에 살아오면서 민간 차원의 갈등 해결에 익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종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 회불 사건 등으로 종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 종교인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20년 전 감리교단에서는 종교 간 대화를 중시하던 한 신학자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출교시켜 교계는 물론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바로 고 변선한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20년이 흐른 지금 고인의 삶과 신학을 재조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맞는 신학을 추구하며 종교 간의 대화를 중시했던 고 변선한 교수. 변선한 교수는 지난 1992년 김홍도 목사가 주도했던 감리교 교리수호 대책위원회로부터 타종교를 존중하고 대화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로 취급을 받으며 종교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변선한 교수는 재판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정복자의 종교가 아니며 전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종교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최후 진술을 했지만 감리교 재판부는 변 교수의 주장이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혼합주의라며 출교를 단행했습니다. 개방적인 신학을 원치 않았던 교권에 의해 희생된 변 교수는 출교를 당한 지 3년 만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걱정하며 1995년 연구실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변선한이 죽었으니까 나 하나 죽은 거로 그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내 제자들은 노타치 이 전문 학자들이 21세기의 감리교의 희망주들입니다. 종교재판 20년이 지난 현재 변선한 교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변선한 교수의 삶과 신학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책으로만 변 교수의 신학 사상을 접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과 또한 학문적 사상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학부 학생회에서 변선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변 교수의 제자들은 학생들이 먼저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먼저 간 스승에 대한 추억 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진지함. 딱 한 사람 앞에 앉았는데 저하고 단둘이 그렇게 강의 시간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만난 최고의 부스. 하여튼 이 속 내장에서부터 머리털까지 그냥 다 뒤집어 놓으시니까 그 강의 한 시간 동안. 서구 기독교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 아시아적이고 토착화된 신학을 꿈꿨기에 외톨이가 됐던 이라 변선한 교수. 변 교수의 제자들은 종교재판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변선한 세미나를 계기로 변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인간 변선한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종교교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모든 종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맞게 종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전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전학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소 이전 이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개인 학생한테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고 우리 종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간의 어떤 기본권을 신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학을 통하는 방법이 한 가지 해결책이다.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발표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 로드맵에서 기독교학교가 건학 이념에 맞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교육 전문가와 법률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단기와 중장기 등 3단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학 허용 외에도 종교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지 않고 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게 한 과목만 개설하는 것과 중기적으로는 종교 교과서의 자율 발행, 종교계 자율형 사립고의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기독교학교와 불교학교 등 종교학교에서 자신들의 종파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건학 이념이 기본적으로 무시되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새롭게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구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립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도 종교 과목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10년 뒤인 2022년까지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협동조합운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어서 교회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협동조합과 교회란 주제로 개최한 오늘 심포지엄에서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으로 경제 정의를 지향한다며 협동조합운동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만이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목회자와 교회가 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체화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면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기독교 진보단체들이 오늘 저녁 서울 덕수궁 대안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과 쌍용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도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쌍용차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희생자 23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촛불 기도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기도회에 이어서 장기 농성 중인 쌍용차 노조원들을 격려했습니다. 26개 주요 장로교단들의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상임회장이던 권태진 목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한장총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0회기 총회를 이끌 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를 선임하고 상임회장에 역시 단독 후보로 나선 예장 백석 측 류만석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오늘 선출된 권태진 대표회장, 류만석 상임회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뒤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오늘 오후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정관과 운영 세칙 등을 개정했습니다. 한교회는 사무총장 선임과 해임 권한을 실행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단 문제 등을 다룰 바른신앙 수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로 다가온 대표회장 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장에 유중현 목사, 부위원장에 정서영 목사를 선임하는 등 7명의 선관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가 오늘 탈북 난민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갖고 18대 대통령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의 탈북 동포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여정을 담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정효임 기자입니다. 7일 동안 필수 장비만 가지고 약 250km를 달리는 극한 마라톤 대회. 중국 고비 사막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자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와 체력,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 도전한 고비 사막 레이스. 저자는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외롭게 힘겨운 발걸음을 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기 위해 인내의 경주를 벌인 레이스 도전기가 고스란히 녹아 흐릅니다.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고 외치는 활동가 송강호 씨의 평화 이야기입니다. 사단법인 개척자들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저자는 르완다,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평화 활동가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송강호 씨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구속돼 180여일 동안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책에는 평화를 외치는 그의 헌신이 담긴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에서 이민교회를 섬겨온 저자가 크리스천 리더십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책은 성령과 혁신의 리더십, 그리고 선교, 3가지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돕는 안내서입니다. 책은 크리스천의 의미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성악을 가르치는 온라인 카페 헤르타 회원들이 다음 달 15일 반포 아트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헤르타는 성악 박사 김혜정 집사가 재능 기부로 3년 전 문을 연 온라인 카페로 3,000명의 회원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발성과 호흡 등 성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CBS 통신원들이 오늘 바포 공동체를 찾아 점심 급식 봉사를 돕고 CBS 교회 추수감사절 헌금 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CBS 통신원은 라디오 교통통신원으로 해마다 2달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는 오는 29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노이정홀에서 국제구호기구 개인코리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인은 국제 CCC 안에 세워진 국제구호협력단체로 한국 CCC는 지난 2009년 개인 코리아를 설립해 미얀마와 필리핀에서
재해 구호 활동을 벌이는 등 구호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 2012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페스트가 서울 일원동 미랄미술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등의 미술인 선교회가 처음으로 연합해서 여는 이번 전시회는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은 지형적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제2일 시작된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 오전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